회로망 자,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전화번호하고 연결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면 이상적인 전화번호라고 있어요. 이상적인 전화번호라는 자체는 입력이 만약에 100이 가액이면 출력이라는 자체가 가가 없고 출력이 100이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상적인 전화번호라는 자체는 가액인 전압이 2V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 내부자이 0이 되어야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전압이 가해지고 전류가 흐르는데 2하고 단자하고 같다 나와요. V가. 그런데 우리가 이상적인 전압은 없죠.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전압은 어떻게 돼요? 실제적인 전압을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자, 보시죠. 여기가 직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어요? 저항이 하나 있어요. 자,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쪽에 단자 전압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2가 되고요. 이쪽이 I가 될 것이고, 얘는 R.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내부장 R이 전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부장 R이, 이게 지금 내부장이에요. 이 내부장이 뭐로 되어 있다? 진열로 되어 있다. 내부장의 R이 진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전압하고는 반드시 저항값이라는 자체는 뭐로 연결된다? 진열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볼게요. 여기에 전압은 어떻게 돼요? 2는 IR 플러스 뭐예요? P죠. 네? 그러면 IR 플러스 V니까 볼게요. 자, 그림에서 이름의 그림을 보시면 그림에서 이게 2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 그림이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다? I라는. 그 다음에 여기가 V예요. 그러면 이만큼 뭐가 생긴다? 전압? 이게 뭐예요? 전압 다 가죠. 떨어진 거죠. 그러면 보시죠. 이 값이 이 R값이라는 자체가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이상 실제적인 전압은 내부장이 어떻게 되어 있다? 내부장이 어떻게 됐다? 적을수록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전류원 그려있죠. 전류원은 내부장보다 첫 번째, 이상적인 전류는 뭐다? 내부장이 어떤 거다? 마음대로 되는 거죠. 자, 전화번호는 반드시 연결을 시킬 때 뭐로 연결한다? 직렬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인 전류는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표시된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전화번호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실제적인 전류는 화살표였죠. 화살표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잘 보시면 여름에다가 뭐를 했나? 힐끗이 여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실제적인 전류는 내부장과 보름해야 된다? 보름해야 정렬로 해야 된다. 정렬.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인 전류는 내부장이 뭐지가? 클수록 뭐지가? 이 행방의 해석의 기법은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전화번호하고 이상적인 전류는 어떻게 되고 실제적인 전화번호하고 실제적인 전류는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가장 많이 물어본 것이 이 대변환 정리하고 노트입니다. 대변환 이 비중이 없다. 자, 먼저 대분할의 전기의 그림을 보면 자, 이쪽이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예제를 그려놨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예요? R1 그 다음에 뭐예요? R2, R3 용이라고 했죠. R1 그 다음에 R2, R3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뭐가 연결됐어요? R에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잘 보시면 이 대분할의 전기 보면 복잡한 회로를 한 개의 전압원과 한 개의 직렬장으로 실제적인 전압인 회로로 바꾸어 쉽게 풀이하는 회로의 해석 기법 중에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잘라서 여기를 자르고요. 이렇게 잘라서 그림에 보시면 이 대분할 쪽은 여기 이쪽하고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입력축.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에 저항은 어떻게 돼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R1하고 뭐가 R2가 병렬이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R3가 진영이고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R3 더하기 R1의 R2의 병렬이에요. 그러면 이걸 합성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합성하면 R1 R2 R1 R2 플러스 뭐다? R3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면 A, B의 합성자리라고 본 거예요. 여기가 A, B.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여기에 이제 반자전하고 그랬죠. 반자전. VAB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VAB는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여기 값하고 여기 값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VAB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없다고 무시하네요. 그럼 이 진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전압을 물어보는 거니까 분모는 분자는 뭐가 돼요? 아주 투하고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전체 전압은 여기가 V라고. 그럼 여기가 뭐예요? V예요. 그림에서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연원을 갖다가 등가 변화를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여기가 무슨 가? V 무슨 가? AB 가.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값이 뭐예요? R, AP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를 연결한다? 여기에다가 뭐를 연결한다? R를 연결한다. 그러면 이 대분할이라는 자체는 여기에 전압하고 여기에 저항이 뭐로 되어 있어요? 진열로 되어 있어요. 이게 대분할이에요. 그러면 페이지 94페이지에 기출해제를 봐보세요. 자, 94페이지 기출해제 보면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브릿지죠. 자, 브릿지인데 이 브릿지 상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면 저항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운데 저항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저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놓고 어떻게 했어요? 6, 4 이해했어요? 6, 4 4, 4, 6 그리고 가운데가 1절. 그런데 여기가 아니죠.
이렇게 돼 있죠. 뭐에 흐르는 전류? 뭐에 흐르는 전류? 일정 이온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문제예요. 일정 이온. 그러면 잘 보세요. 첫 번째, 여기 가운데 부분이 있죠. 이거를 개방을 시켜요. 개방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개방시키면 개방시키면 이거를 개방시키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하나는 6, 하나는 4, 또 하나는 4, 하나는 6 이렇게 만들 때 여기가 없으니까 병렬이라는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6 플러스 4에 9가 4에 그러면 얼마? 2.4가. 그러면 여기도 2.4가. 이해하셨어요? 2.4, 2.4니까 변원적으로 여기에 합성점 얼마가? 4.8 나와요. 4.8.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 그림을 이렇게 볼게요. 여기는 하나의 값이 6V고 하나는 여기는 4V.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전이차가 생겨요. 전이차가 어떻게 생기냐면 보세요. 6 플러스 4에 6 곱하기 10이 하나 더이고 여기 6 플러스 4에 4 곱하기 10 이렇게 더있어요. 그러면 여기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10분의 얼마? 6 빼기 얼마? 4죠. 그럼 몇 볼트? 2볼트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거를 좀 고칠게요. 자, 연음으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보세요. 여기가 이 B입니다. 그럼 이게 몇 볼트? 2볼트예요. 2볼트. 그 다음에 연음의 합성자 얼마요? 4.8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얼마가 연결됩니다? 2.25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있죠. I. 그럼 I는 어떻게 돼요? 4.8 더하기 얼마? 2.2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5분의 2가 되니까 5분의 2요? 6분의 2요? 6분의 2? 6분의 2. 6분의 2지? 네. 맞지? 6분의 2니까 얼마 나와? 3분의 2잖아. 3분의 2면 어디죠? 3, 4, 이해했어요? 그래서 산업기사나 이 패턴은 많이 나와요. 이 형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대분할을 써가지고 했는데 첫 번째 여기를 개방을 시켜서 이 두 개가 병렬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전압하고 여기 전압의 차이값은 여기나 여기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값이 얼마나 이게 DA 전압이에요. 그 다음에 페이지 94페이지에 노트의 정리를 봐보세요. 노트.
이 노튼의 정리는 대분할을 갖다가 노튼으로 바꾼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이렇게 표시가 되면 뭐가 돼요? 여기가 붉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RT라고 있죠. RT는 대분할의 저항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대분할이에요. 이게 대분할이에요. 이해했죠? 이 대분할을 뭐로 바꾼 거예요? 이거 바꾸지 않아야 돼요. 대분할을 뭐로 바꾼다? 그러면 대분할은 전화번호하고 진열이잖아요. 그러면 노트는 전류하고 바꾸고 이 전류는 병렬이에요. 이게 병렬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가요? 병렬이 나와요.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갑니다. 이 전류 방향을 잘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직렬이 아니라 여기가 뭐로 되어 있습니다? 직렬.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RM 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되면 노트이고 이렇게 모양이 되면 대분할이다. 제일 학생들이 이 노트하고 대분할을 못 바꾸니까 풀이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자 V는 어떻게 돼요? V 대분할 저항과 노튼의 저항값은 같다. 접속 방법은 직렬과 병렬 접속 방법 차이밖에 없다. 전압과 전류의 등가 변화는 ohm의 법칙에서 구한다. ohm의 법칙. 그러면 이 값 뭐라고 했어요? 먼저 보세요. 이 저항값은 무슨 값이에요? 대분할의 저항이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RT는 대분할의 저항이라고 해요. RN은 뭐예요? 노트의 저항. 이 두 개의 값을 같다 그 말이에요. 이거 기억 잘 하셔야 돼요. 같다. 그러면 이 V 값을 구할 때 V는 I, RT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죠. 근데 이 RT하고 뭐가 같으니까 RN이 같으니까 I, R, N이라고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I는 어떻게 가요? I라는 자체는 RT는 뭐가 돼요? RT는 V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대분할하고 노튼의 정리를 여러분들이 수업하면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꼭 알고 가면 이거는 무조건 맞을 수가 있어요. 요령입니다. 자, 그러면 95페이지 가보세요. 95페이지 보면 전압하고 저항값이 뭐로 되어 있어요? 직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A의 그림은 뭐예요? A의 그림은 대분할이죠. A의 그림이 대분할이죠. 먼저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닐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A가 지금 10ohm이고 5V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뭐가 붙어 있어요? 아니가 붙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회로망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그림을 어떻게 보시면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는 대분할이고요. 여기는 뭐가 돼요? 루트예요. 그러면 이거가 RT죠. 그러면 이게 RA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설명할 때 RT하고 RA는 같다니까요. 이해하셨어요? RT하고 RA는 같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몇 옴이 돼야 돼요? 15옴이 돼야겠죠. RT하고 RA는 같아버리니까. 그러면 일단적으로 거기에 기출문제에서 몇 번은 답이 안 돼요. 2번하고 몇 번, 2번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죠. 답에서. 그러면 여기 이게 지금 뭐예요? I값이죠. 그럼 I는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RT분의 뭐가 된다? RT분의 V죠. 그래서 RT가 10이고 그 다음에 V가 5니까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0점 얼마? 0.5A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0.5A 돼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0.5A에 얼마가 된다? 10옴이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